어제 자영업자 비대위가 추진한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경찰의 과도한 사전 통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헌법 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입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면 밤 12시가 넘어 여의도공 옆에서 그들이 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교통 흐름이라도 방해하였습니까? 불 꺼진 여의도의 금융가에 새벽까지 야근하는 직장인이 혹시 있어서 그들이 소음에 힘들어할까 봐 통제한 것입니까? 어제 이 집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어제 수천 대의 차량이 행렬에 동참했다고 해서 방역 위험이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잘 복기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동형 선별진료소, 즉 드라이브 스루식 검사소는 오히려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에서 홍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 심지어 검체를 채취할 필요도 없고 차량 안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가 방역 위험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이제는 경적 소리만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어제 경찰은 경적 사용에 대한 범칙금을 물렸다고 합니다.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범칙금 4만 원 내도록 계도하는 것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입니까? 이들은 반정부 인사이기에 어제 시위에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도 방역정책에 잘 협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언제까지 버텨야 하냐고 묻기 위해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순실 씨는 안민석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축제가 일어나고 그것을 최순실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당시에도 해서 일파만파로 번진 적이 있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언론의 보도로 입은 피해를 5배로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이 강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5배 민사 보상 조항을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6월 17일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스타가 오늘 다시 출동합니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내로남불식 공정을 타박하면서 정권 창출을 위한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는 훌륭한 연설을 한 번 더 기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조수진 씨. 네, 첫 번째 주제는 이해찬 전 대표 관련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넉 달 앞둔 2002년 8월 노무현 대선 후보 측 이해찬 의원은 병풍 의혹을 인지수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검찰로부터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 괴롭히는 수사를 검찰이 여당에 사주했다는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엔 병풍 수사의 방법을 담은 김대엽 면담 보고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후 이해찬 의원은 국무총리가 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했습니다. 친노 좌장을 거쳐 친문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이해찬 전 대표가 모처럼 등판해 이른바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총공격하라고 여권에 지시했습니다. 친문 상황의 지침에 따라 여당 본부 중대와 이중대, 여당 대선 주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도 사주도 모두 사실이 아님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공작임을 공식 확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공작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란 점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의 여권은 여러 공작을 시도했고 성공시켰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 측근의 20만 달러 수수설, 야당 대선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설,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의 건설사 10억 원 수수설, 이런 것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치 공작이 성공한 것은 19년 전입니다. 정치 공작은 사라져야 할 적폐이고 국민의힘에는 공작의 DNA가 없습니다. 친문 상황은 19년 전 병풍 수사 사조의 진실을 지금이라도 밝히는 게 순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상하고 수상한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들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건넨 인사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전광석화식으로 공익신고자를 만든 것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첫째, 대검찰청은 어제 언론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신생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온 지 엿새 만입니다.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데 통상 60일 가까이 걸린다는데 대검감찰부는 불과 며칠 만에 초특급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와 보호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기관은 국민권익위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제보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감찰부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섰는지도 의문입니다. 둘째, 신생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오자마자 거의 동시에 여당의 본부 중대와 이중대, 여당 대선 예비 후보 검찰까지 한꺼번에 벌떼처럼 달려든 것도 이상하고 수상합니다. 언론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자 접수를 했다는 시점 역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이후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공익신고를 했는지도 자세히 살펴볼 대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한 당직 사병이 증언했을 때 신문 핵심 인사는 제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 비난부터 했습니다. 이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는 데는 68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들기 사건이 더 이상하고 수상한 이유입니다. 네, 배현진 최고위원. 예, 여러분, 이 표시 뭔지 다들 아시죠? 저희 당에는 배지 달고 다니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가족이 없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는 일명 덕분에라는 이름으로 챌린지를 또 주도하시고, 관련 상품들을 배지로 가슴에 달기도 하고 많이 홍보를 하셨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다름 아닌 코로나 방역의 성과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부터 굉장히 정부가 열심히 홍보 중인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며 코로나 방역 관리를 위한 꾸준한 국가재정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선진국다운 선진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부연 설명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으로 공공병원 확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 시설 설치 등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은 저희 국민의힘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고 싶은 아주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신 그 모습과 달리 무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일선 그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 대표 연설이라는 것을 했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소를 하겠느냐라는 그런 푸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그럴싸한 웅변을 연기하는 곳은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들까지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K-방역, 국민과 의료진의 헌신이라고 정부도 집권 여당의 모든 일원들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의료계 일선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기초적인 의료 장비조차 제대로 수급되지 않고 있다. 이 원활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라는 호소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주사기를 확보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는 의료진들의 제보.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후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생리식염수에 이제 희석을 해서 써야 하는데 이 필수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리식염수 등이 공급이 안 돼서 당장 주사를 해야 하는데 패닉이었다는 의료진들의 하소연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더욱더 쉽게 듣고 넘기면 안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전국의 대형 병원들의 음압병동의 설치를 주문하고 만들어라라는 오더를 했지만 지난 5월쯤 잠시 코로나 확진세가 주춤하자 정부는 이 오더를 아무 대책 없이 취소해서 일선 병원들을 굉장히 난감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 K방역의 성과를 자랑하는 정부에게 그 얼굴에 먹칠하는 블랙 코미디 상황 아닙니까? 일선 병원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조차 지금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헌신을 높이 산다 한다면서 이 덕분에라는 말로 현장의 고통을 대충 가름하려 하면 국민들께서 그것을 참 잘했다 하고 보아 넘기시겠습니까? 덕분에 챌린지를 주도한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들도 그냥 말로 말빛 갚는다는 식으로 뛰어넘기려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탐문하고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덕분에 챌린지가 얕은 사기극으로 전락했다라는 평가를 후회 받지 않으시길 강력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원 최고위원. 예, 정미경 최고위원 말씀 주시죠. 김웅 의원은 제보자의 신분이 드러날 경우 특정 세력과 그 의도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대검 감찰부에서는 제보자를 숨기려는 듯 벼락치기로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의혹 제기에서 제보자 공익신고자 신분 인정까지 단 5일 걸렸습니다. 진짜 공익신고를 한 날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밝혀지면 그보다 짧게 이틀이나 3일일 수도 있겠죠.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휴가 의혹 사건에서 이를 제보한 당직 사병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인정하기까지 2달 정도 걸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된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호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규정상 공익신고 요건 검토는 통상 60일이 소요된다고 하며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감찰부 수장인 감찰부장은 그 유명한 한동수입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이 사퇴하는 그 와중에 마치 알박기 하듯 지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으며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재소자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를 기소하려다가 조남관 전 총장 직무 대행과 충돌하고 친여 성향이 아주 강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입니다. 그가 감찰부장으로 있는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공정하게 할까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슨 궤변으로 변명하는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보자는 권익위로 가지 않고 대검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익위에서는 통상 조사하는데 60일이 걸리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어제 인터뷰 때 재소자 신분을 밝힐 것을 알고 급히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대검으로 간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대검 감찰부와 직간접적으로 사전 교감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이를 도와준 세력은 누구일까요? 윤석열 총장이 떠나고 난 지금 검찰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 이 사건 수사해봤자 규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 이렇게 소란스럽게 수사한다고 왜 그럴까요? 바로 생태탕 때문입니다. 생태탕이 필요하고 끓여야 하니까요. 민주당은 검찰 장악을 통해 공작 정치 하려는 거 그만두세요. 이 제보자의 신분이 밝혀졌을 때 그 후폭풍은 민주당과 검찰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시간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도부 의장님.